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테스트입니다. 설계 구현까지 끝났고 이제 그게 잘 오류 없이 잘 돌아가고 있을까 테스트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테스트란 무엇인지 일단 개념을 잡고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어떤 한 제품이 시중에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거칩니다. 분명히 내가 개발자가 볼 때는 오류가 없는 것 같은데 또 타인이 보면 또 그게 오류가 발견이 되고요.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출되지 않은 숨어 있었던 결함 이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작동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몇 개까지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물론 뭐 시속 120, 130 그 정도 됐는데 시속 몇 킬로까지, 시속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 시속 얼마까지 올리면 어떤 오류가 발생될 수 있을까? 그런 것까지 모두 테스트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발견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본체에다가 USB를 이제 꽂아서 쓰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USB를 몇 개까지 연결해서 쓸 수 있을까? 최대치를 한번 막 해보는 거죠. 그죠? 그런 오류까지 한번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26개의 USB를 꽂으면 어떻게 되지? 오류가 발견되나?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오류를 발견하는 기법에는 자, 화이트 박스 테스트 방식이 있고 블랙박스 테스트다 이런 게 있습니다. 화이트박스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안에가 비치는 흰 천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블랙박스는 이제 안에가 안 보이는 천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디버깅 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디버깅이다 라는 것이 뭐냐면 소프트웨어 오류를 이제 찾아내서 처리하는 작업을 우리는 디버깅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자, 잠재적인 오류를 미리 발견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오류라는 것은 발견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개인 PC에서 오류가 발생이 되면 에이, 껐다 키면 되지. 아니 몇 시간 그냥 컴퓨터 안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주 항공을 돌고 있는 그 우주선에서 오류가 발견이 된다? 거기서 어쩔 거예요? 오류 발견돼요. 떨어지면 어쩔 거예요? 네, 그런 거. 또 주식시장에서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거기서 뭐 5분만 안 되든 1분만 시스템이 먹통이 된다. 엄청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손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0.000%의 오류도 발견이 되면 안 돼요. 그럼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한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막 최대치의 데이터를 막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도 이제 오류가 발견되지 않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적인 기능 얼마까지 할 수 있지? 뭐 그런 것들, 성능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사용자에 대한 요구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제품의 신뢰도도 향상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냉장고에 물건을 몇 %까지 집어넣어도 냉장고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거. 이제 기계적인 부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치를 막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뭐 10,000개를 넣어도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나? 엉뚱한 데이터를 넣어도 이 소프트웨어가 잘 작동이 되나? 그런 것들을 모두 테스트를 해보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방식에 화이트 테스트 방식이 있고 블랙박스 테스트 방식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화이트박스, 블랙박스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먼저 화이트박스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이트박스다. 그럼 여러분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화이트, 하얀 선인데 안이 훤히 들여다보는 흰 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안에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내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나? 라고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 위주의 검사 방법이다. 그 모듈 안에
작동을 자세히 관찰해 보는 거죠. 모듈 안이 어떻게 돌아가나 자세히 보는 거죠. 자, 다 프로그램 내부를 보는 겁니다. 내부에 논리적으로는 구조가 문제점이 없는지, 복잡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듈 안에 있는 논리적인, 모듈 안이죠.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논리적인 구조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원시 코드의 문장을 프로그램 소스 코드 원시 코드가 되죠. 그 원시 코드의 문장을 한 번씩 꼼꼼하게 다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안에 있는 문장을 꼼꼼하게 모두 살펴보기 때문에 블랙박스 검사 기법에 비해서는 많은 시간, 또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하는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보면은 이제 결함의 위치,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내부 코드의 동작을 살펴보는 거죠. 그건 누가 잘 알죠? 개발자가 잘 알죠. 자기가 개발했으니까 자기가 잘 알죠. 그래서 개발자가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코드가 어떤 경로로 실행이 되는지, 불필요한 코드는 뭐가 없는지, 또 테스트하지 못한 부분은 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박스 테스트하면 여러분 뭘 기억해요? 안에를 들여다본다, 안에 논리적인 검사를 한다라는 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모듈 안의 작동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화이트박스. 자, 원시 코드의 문장을 하나씩 다 보는 거예요. 하나씩 꼼꼼하게 다 보는 거예요. 자, 이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하는 방법. 자, 종류 기억합니다. 이 종류 자체만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화이트박스 종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볼 거예요. 기초 경로 검사, 제어 흐름 테스트, 분기 테스트, 제어 구조 검사. 제어 구조 검사는 이제 우리가 조건 검사, 루프 검사, 데이터 흐름 검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종류 먼저 기억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문제가 이것만 물어봤던 거죠. 화이트박스에 대한 설명. 아니, 안에를 들여다본다. 원시 코드를 본다. 그러면 다 화이트박스였잖아요. 근데 또 이게 사용하는 사람들, 학생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다 아는 거예요. 종류 자체까지도 이제 물어보는데 종류도 이제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서 내요?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걸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살펴봅니다. 자, 기초 경로 검사는 이제 뭐 하는 검사냐? 어떻게 하는 거냐? 화이트박스 테스트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이에요. 알고 있었죠. 네. 검사 사례 설계자가 절차적 설계의 논리적인 복잡성을 측정하는 거고, 이 측정 결과로 실행 경로의 기초를 정의하는데 실행이 되는 경로,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는지 그 경로를 기초로 정의하는데 지침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기초 경로 검사를 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식으로 절차를 하느냐. 자, 설계나 원시 코드를 기초로 해서 흐름도를 작성을 하고, 자, 흐름도에 논리적으로 복잡한 건 없나 따져보는 거죠. 이론적으로 따져보는 게 논리적입니다. 독립된 경로의 기초 경로들의 기초 집합을 결정을 하고, 각 기초 집합의 각 경로를 실행시키는 이제 검사 사례를 이제 선정을 한다. 자, 이런 게 기초 경로 검사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어 흐름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제어 흐름이다라는 것은 이제 제어 흐름이죠. 이게 명령어가 진행되는 흐름이죠.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프로그램 그래프다, 이제 흐름 그래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어 흐름도는 각 제어마다 이런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원을 사용할까요? 원은 이제 절차적인 명령문을 나타내는 거고, 하살표는 항상 뭐였어요? 제어에 대한 흐름이었습니다. 어디로 흘러갑니다 라는 거였고, 자, 영역이라고 나오는데
화살표와 노드로 둘러싸인 구역을 우리는 영역이라고 한다. 좀 말이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제어 흐름도에서 화살표와 노드로 둘러싸인 구역을 뭐라 그런다고요? 영역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역에서 마지막 외부 영역이 있어요. 외부 구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영역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어 흐름도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세요. 네. 자, 먼저 순서 구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냥 가는 이렇게 순서 구조입니다. 자, 선택 구조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다음에 조건, while 반복 구조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until도 반복 구조죠. 반복 구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다중 선택 구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리 갈까 다중 선택 구조 케이스입니다. 그럼 제어 흐름도에서 이거를 한번 딱 보세요. 네, 이걸 보고 자, 동그라미와 화살표와 자, 영역으로 표현하는 거죠. 동그라미 노드는 절차적 명령문을 기술하는 거죠. 명령문 이렇게 기술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화살표 흐름도가 있고 영역은 뭐예요? 이 동그라미와 화살표가 둘러싸인 부분 여기를 자, 영역 1 얘도 어때요? 영역 2 그죠? 그다음에 얘가도 영역 3 그죠? 네 이렇게 됐고 가장 바깥쪽에도 영역으로 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둘러싸인 부분 영역이 몇 개냐? 1개, 2개, 3개, 마지막 영역 4번, 4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제어 흐름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어떤 논리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판단을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자, 순환복잡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환복잡도는 뭐냐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복잡한 어느 정도 복잡하지 그걸 이제 측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면 여러분이 딱 양손에 들고 이게 좋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다라는 것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걸 어떻게 측정하지?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논리적인 복잡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논리적인 복잡도는 제어 흐름도의 영역수와 일치하게 영역수가 많으면 이게 이제 복잡하다가 되는 것이고 영역수가 적으면은 조금 덜 복잡하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걸 볼까요? 네. 자, 이거는 이거 이제 1, 2, 3, 4 4개 중에서 어떤 게 더 복잡해 보이세요, 여러분? 딱 봐도 1번이나 한번 번호 붙여볼까요? 네. 딱 보면 자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1번이나 3번은 어때? 좀 간단해 보이죠? 우리 인간의 눈에는 간단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증거 제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판단하는 게 순환 복잡도고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2 빼기 n 더하기 2로 한다. 2는 화살표, n은 노드 수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얘는 이제 화살표가 몇 개 있어요? 네, 1개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노드 수는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죠. 그러니까 화살표 수 빼기 노드 수 더하기 2를 하면 복잡도는 1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표현해볼게요. 이게 화살표. 네, 화살표가 우리 2로 표현을 하겠죠? 2가 몇 개 있어요? 자, 1개, 2개, 3개, 4개가 있죠. 4개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드 동그라미 개수 우리가 n으로 표현합니다. 동그라미 개수는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네. 이걸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죠? 화살표 수에서 노드 수를 빼서 더하기 1을 하겠다. 복잡도는 2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더 복잡하다라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보도 어때요? 1번과 2번을 봤을 때 2번이 더 복잡하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영역의 수와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이제 3번 기호로. 자, 화살표 수는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고. 자, 노드 수는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복잡도는, 순환 복잡도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4 빼기 5 더하기 2를 해서 얼마가 돼? 1이죠. 그렇죠? 2번과 3번을 비교해 봤을 때 3번은 그렇게 복잡하게 보이지 않죠.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네, 화살표 수 세워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되는 거죠. 자, 노드수 한번 세워볼까요?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수식에 의해서 자, 6 빼기 4 더하기 2를 해보세요. 그러면 4, 숫자가 크게 나왔죠. 그러니까 보더라도 어떠세요? 1번과 4번을 비교해보면 4번 숫자 4가 나온 게 훨씬 더 복잡해 보이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복잡도라는 것을 수량화시켜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어 구조 검사를 볼 건데, 제어 구조 검사는 이제 조건 검사가 있고, 루프 검사가 있고, 데이터 흐름 검사 기법, 이렇게 이제 3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조건 검사다라는 것은 이제 모듈 내에 있는 논리적인 조건을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조건이 이제 잘 잡혀져 있느냐, 조건 검사 범위에 대한 측정이 되겠고요. 루프 검사다 그러면 루프다라는 것은 이제 반복되는 구간에 대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우리 루프라고 하죠. 반복 구조에 초점을 두어서 이제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단순 루프가 있고요. 중첩 루프가 있고 연결 루프가 있고 이제 비구조적 루프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계값 오류 등을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계값 오류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데이터는 이제 5에서 10까지가 올 수가 있는데 5에서 오류가 날 확률이 많다. 얼마에서 얼마까지 그 경계에서 오류가 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숫자에 대한 경계값입니다. 또 초기에 대한 오류, 인덱싱 및 증가 오류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흐름 검사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이제 변수를 정의를 잘 했나, 변수 사용 위치는 적절했나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이제 검사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 이 부분을 그냥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이트박스에 비해서 블랙박스 테스트는 이제 어떤 식일까라는 건데, 일단 여러분이 블랙박스 하면 안에를 안 봐요. 겉모습만 보는 거죠. 자동차로 본다면 화이트박스는 우리 기계적으로 본다면 기계라는 이제 왜 기계라는 이제 제가 자꾸 예를 들냐면 소프트웨어 눈에 안 보이는데 기계는 눈에 보이니까 화이트박스는 이제 기계 내부를 뜯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호스가 여기 이렇게 연결됐네 그렇게 보는 거고, 블랙박스 테스트는 안에를 안 뜯어보고 그냥 자동차가 시속 몇 킬로로 잘 가네, 잘 굴러가네, 회전력은 좋나, 이런 것들, 급제동은 잘 걸리나, 그죠, 브레이크는 잘 먹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성능에 대한 검사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블랙박스 테스트입니다. 자, 블랙박스 테스트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동작을 이제 검사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뭐에 대한 검사라고요? 동작에 대한 검사, 겉모습에 대한 검사입니다. 자, 내부를 본다, 안 본다? 절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입력이 잘 들어가고 출력이 잘 되는지 그런 값을 확인하는 겁니다. 네. 기능에 대한 검사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내부 구조나 작동되는 원리는 몰라요. 그냥 잘 작동이 되면 되는 거예요. 겉모습만 잘 작동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능의 유효성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각 기능이 완전히 이제 작동하는 것을 입증하는지, 또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요구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입력은 적절한지, 출력은 정확하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한다라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이 완전히 동작되는 것을 기능에 대한 검사다 그러죠. 올바른 입력, 올바르지 않은 입력, 하나는 올바른 거, 하나는 올바르지 않은 입력을 넣어가지고 그래도 제대로 된 출력이 나오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설계된 모든 기능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본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기능 검사, 계속 기능에 대한 검사죠. 잘 굴러가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안에는 모르는 거죠. 소스는 모르는 거죠. 프로그램이 100줄인지 10,000줄인지 관련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냥 무슨 역할을 수행을 하느냐, 기능이 잘 동작되느냐라는 것만 이제 검사한다. 소스 코드 본다고요? 못 봐요. 안 봐요. 안에 안 들여다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올바른 입력과 올바른 출력이 나오느냐, 입력, 출력 위주의 테스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이 잘 된 올바른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든지 잘못된 데이터를 넣었어도 올바로 출력이 나오는지 입출력 위주 검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력은 어떻게 잘 되나, 출력은 정확하게 입력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블랙박스 테스트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기능 검사라는 거 기억해주고 블랙박스에 대한 종류가 있습니다. 화이트박스에 대한 종류가 있었죠. 그렇듯이 블랙박스에 대한 종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외워야 할 거 너무 많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블랙박스 검사 종류 기억합니다. 이게 종류, 블랙박스 종류가 맞는 것은 아닌 것은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요. 네. 동치 분할 검사, 경계값 분석, 원인 효과 그래프, 오류 예측 검사, 비교 검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치 분할이다. 동치 뭘까? 자, 입력된 자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검사 사례를 만들고 검사하는 방법으로 동등 분할 기법이라고도 한다라는 건데요. 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입력 조건이 있겠죠. 이런 데이터만 입력하시오. 성적을 입력하는데 0에서 100점 사이의 데이터만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마이너스 5천 값을 입력하면 어떻게 되지? 다운돼 버릴까? 다운돼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입력 조건에 타당한 입력 자료, 타당하지 않은 입력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균등하게 넣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타당한 자료 100개를 넣었더니 OK가 나왔어요. 타당하지 않은 자료 100개를 넣었더니 OK가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입력 자료에 맞게 이제 출력을 되는지 확인하는 것, 이게 이제 동치 분할이다라는 거죠. 이게요. 네. 됐나요?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동치 분할 검사가 이제 이런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계값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해서 출력 결과를 내주는데 중간 입력 조건에서 어떤 중간값보다는 경계값에서 일반적으로 오류가 발생될 확률이 높더라. 이런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경계값을 이제 넣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인 효과 그래프 검사다라고 있는데요. 원인 효과 그래프는 뭐냐면 입력 데이터 간의 관계가 이제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기법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조건과 그 명세서에 적힌 입력 조건과 입력으로부터 발생되는 출력을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시킨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이 입력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넣었더니 출력이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오류 예측 검사가 있습니다. 오류 예측 검사는 이제 뭐냐면 과거에 대한 경험, 확인되지 않은 감각으로 검사하는 기법이 된다. 경험에 의해서. 네. 그래서 다른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오류를 이제 검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확인 검사라고도 한다.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요. 자, 비교 검사는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비교 검사는 뭐냐면 여러 버전의 프로그램에 동일한 검사 자료를 제공해서 동일한 결과가 이제 출력되는지 검사하는 기법이에요. 예를 들면 윈도우 7에서 해보고 윈도우 10에서 해보고 윈도우 8 버전에서 해보고 여러 버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냐면 비교 검사다라고 보면 되세요. 됐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테스팅 전략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배운 화이트박스와 블랙박스는 이제 좀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테스팅 전략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검사, 테스트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의 전략, 전술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검사를 하는 이제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더라라는 거냐면 먼저 단위 검사, 코드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검사를 하고 설계 검사, 그 다음에 이제 검증 검사, 요구 사항이 잘 먹혔나 하는 것을 이제 검사를 하고 시스템을 검사하는 순서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자, 테스팅 전략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단위 검사, 그 다음에 통합 검사, 검증 검사, 마지막 시스템 검사 이런 순서대로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위 검사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검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증 검사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 검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단위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모듈 하나하나가 잘 작동이 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듈이라는 그 단위로 이제 기능을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모듈에다가 이제 초점을 둬가지고 이제 검사하는 기법이 되고요. 얘는 이제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안에 논리적인 내용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요. 모듈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드라이버가 있고, 스터브다라고 있습니다. 자, 드라이버다, 스터브다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 드라이버는 뭐냐? 네, 테스트 사례를 받아서 이제 이를 테스트할 모듈에 전달하고 이에 관련된 결과를 이제 출력해주는 역할입니다. 자, 여기서 명령어를 전달해주고 출력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스터브다라고 있는데 스터브는 이제 뭐냐면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테스트할 모듈이 있어요. 이 모듈이 잘 작동이 되나? 라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듈이다 그랬죠. 잘 작동이 되나? 라고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듈이 어떤 개념이었냐면 그냥 단독으로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듈을 참조해가지고 와가지고 실행되는 그런 형태가 있었어요. 그럼 다른 모듈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단위 테스트가 아니죠. 단위 테스트는 그 모듈 하나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품을 우리는 스터브라고 그래요. 일시적으로 이제 필요한 모듈인 거죠. 테스트할 모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주면 돼요. 스터브다라는 용어는 이제 대체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제 막 대본 연습, 연극을 하거나 그럴 때 대본 연습을 하는데 이제 누군가 이제 대사를 쳐줘야지 내가 또 대사를 하는데 엄마와 아기 역할인데 아기가 없어요. 그럼 이제 예쁜 인형을 하나 놔두고 이제 아기 대용품을 딱 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아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역 배우가 이제 오면은 그 인형은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스터브라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내가 A라는 모듈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A라는 모듈이 B라는 모듈에서 뭔가 가져와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럼 B라는 모듈이라는 게 이제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대처하는 게 바로 스터브다라는 겁니다. 자, 일시적으로 필요한 조건만을 가지고 임시로 제공되는 시험용 모듈, 그걸 뭐라 그런다? 스터브라 그런다. 용어적인 면 해주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용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모듈 하나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게 뭐라고요? 단위 테스트다라는 거고 여기서 용어 스터브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통합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모듈 하나하나는 잘 적동이 되는데 그럼 이제 모듈을 섞어놨을 때도 동작이 잘 되나 그걸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모듈이 통합이 됐을 때도 잘 작동을 하나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모듈을 하나로 만들 때 그 하나의 모듈에서 오류가 발생이 돼가지고 다른 모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는 건데 이 통합 테스트는 이제 이렇게 나눈다. 자, 비점진적 통합 방식과 점진적 통합 방식이 있고요. 비점진적 통합 방식은 이제 우리들이 좋아하는 빅뱅입니다. 빅뱅.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네, 빅뱅 통합 검사 기법이 있고요. 점진적 통합 방식에는 하향식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상향식이 있겠죠. 두 개를 섞은 게 있어요. 혼합식이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딱 나오면 여기 이것도 종류 또 외워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살펴보면은 그냥 쉽게 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좋아하는 빅뱅, 상향식, 하향식, 상향식 두 개 합한 혼합식. 이게 점진적. 그죠? A는 비점진적.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게 뭘까 궁금하죠? 네, 궁금할 거예요. 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뱅 궁금하죠? 자, 비점진적 방식과 이제 점진적 방식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제 여러분 빅뱅을 기대하고 화면을 넘겼는데 이게 나온 거죠. 일단은 구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비점진적 통합 방식은 무엇일까? 자, 점진적 통합 방식은 무엇일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점진적 방식이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일단 점진적이 아닌 게 비점진적이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을 한번 살펴보고 그것의 반대가 비점진적이겠구나라고 봐도 되겠죠. 네. 자, 점진적 통합 방식은 모듈 단위로 단계적으로 통합하면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아래에서 위로 갈 수도 있고 양쪽에서 올 수도 있겠죠. 네,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단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류 수정이 이제 용이하다라고 하고요. 연관된 인터페이스, 이렇게 이 모듈과 이 모듈은 각각은 잘 됐는데 이거 두 개를 연결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네? 이 두 개를 작용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인터페이스와 연관된 오류를 검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닌 게 비점진적이다. 얘는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네, 안 한다라는 거죠. 그냥 모든 모듈이 미리 결합되어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검사하는 게 프로그램 전체를 검사하는 거죠. 전체. 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그냥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 발견이 점진적보다는 어때요? 좀 힘들겠죠. 네. 네, 그리고 수정하기도 힘들어요. 일단은 부피가 크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내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죠. 이게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준다는 거죠. 이제 진짜 빅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뱅 통합 방식은 뭐냐? 이건 뭐죠? 앞에서 잠깐 설명이 됐지만 모든 모듈을 사전에 미리 다 결합을 시켜놔 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 프로그램을 이제 하나의 테스트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전체 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전체 프로그램 광범위해가지고 생기는 여러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복잡하고 오류 수정도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빅뱅 하면 뭘 생각해요?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검사하는 방법이다. 미리 통합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하향식 통합 방식인데요. 하향식 통합 방식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는 통합 방식입니다. 상위 모듈에서 하위 모듈 방향으로 통합하면서, 하향식 통합이니까 내려가면서 통합하는 검사 방식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주요 제어 모듈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단계로 이동하면서 이제 통합하는데 찾아가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자료 구조 쪽에서 이제 깊이 우선 방식, 너비 우선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가 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통합을 해야 되는데 누구와 누구를 통합할 것이냐는 이 방식에 의해서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향식 통합 검사를 하는 이제 절차가 됩니다. 절차.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주요 제어 모드를 드라이버로 사용을 한다. 자, 드라이버가 앞에서 나왔죠. 네, 스토브 나올 때 드라이버 나왔습니다. 주요 제어 모듈의 종속 모듈은 스토브로 대체된다. 대체품은 원래 스토브였죠. 대체 모듈이 스토브였다. 자, 깊이 우선 누구랑 누구를 통합할 것이냐. 그때 무슨 기법? 깊이 우선 방식, 너비 우선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통합해서 가는 방식이다. 모듈이 통합될 때마다 A와 B를 통합했어요? 그럼 바로 또 테스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오류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증하기 위해서 회귀 검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회귀 검사는 뭐냐면 다시 검사하는 거예요. 다시 회귀한다, 다시 검사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 모듈 검사했어요. 검사 끝났어요. B라는 모듈도 검사 끝났어요. 자, 검사 오케이 되고 오케이 됐어요. 그럼 이거를 병합해가지고 검사를 하죠. 오케이가 됐어요. 자, 다시 또 C하고 C가 오케이인데 C하고 얘를 병합을 하게 되겠죠. 그럼 A, B는 검사 안 하나요?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검사해서 오케이를 받았는데 A, B가 연결된 거 검사했잖아요. 여기서 다시 또 검사를 다시 한다. 이게 바로 회계 검사가 된다 그거죠. 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검사 절차를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되었나요? 자, 이번에는 이제 상향식 검사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향식 검사는 뭐냐면 이제 뭐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검사하는 기법이다. 자, 하위 모듈에서 이제 상위 모듈 방향으로 통합하면서 이제 검사하는 기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 주면 되죠. 네, 상위로 올라가면서 통합하는 방식, 상향식 통합 방식. 상향식 통합 검사의 절차는 이제 이 방식이 있다. 하위 모듈을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합하고 또 결합해서 올라가는데 하위 모듈을 결합하는 그 단위를 뭐라 그러냐? 클러스터다라는 단위를 쓴다라는 겁니다. 자, 클러스터로 이제 결합을 한다. 검사 사례 입출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자, 드라이버를 작성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 모듈을 결합해 놓은 것을 클러스터라고 그랬죠? 네, 클러스터를 검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 마지막 제거하고 클러스터는 프로그램 구조의 상위로 이동하면서 또 다른 모듈과 다른 클러스터와 또 결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상향식 통합 절차는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네, 또 검사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혼합식 통합 검사가 있다라고 그랬죠. 자, 상향식, 하향식, 통합식은 뭐냐면 하위 수준에서는 밑에서는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위에서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통합하는 방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샌드위치식 통합 검사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 아래 양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최적의 검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도 말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증 검사다라고 보세요. 검증 검사는 이제 인수 검사다라는 건데요. 이제 검증 검사 소프트웨어가 이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했느냐. 결론은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이제 충족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두고 검사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통합 검사가 이제 끝나고 전체가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이제 통합이 된 다음에 사용자가 요구한 게 어디 써져 있어요? 요구사항 명세서가 문서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구사항 명세서를 통해서 자,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자, 얘는 이제
사용자는 안에 내부를 모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 발판을 누르면 파란불이 들어오게 하세요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부 동작은 사용자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용자는 뭐예요? 오른쪽 발판을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 기능 검사를 한다 그러죠. 블랙박스 테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구사항을 충족했는가라는 검사 기법이 뭐죠? 검증 검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럼 이걸 이제 잘 작동을 했냐라고 이제 살펴보는 게 형상 검사, 형상 검사, 알파 검사, 형상 검사, 알파 검사, 베타 검사 등이 있어요라는 겁니다. 자, 형상 검사는 필요한 모든 사항이 제대로 표현되는지 검사하는 기법. 자,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알파 검사, 베타 검사가 중요해요. 자,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샴푸 회사에 다닌다. 그럼 자기 지인들이 샴푸 회사 가온다. 그러면 집에 샴푸를 제일 좀 자주 가져오죠. 그래서 신제품 가져오잖아요. 그냥 가져올까요? 아니죠. 써봐라. 써서 문제 있으면 보고서 작성해라. 그런 거죠. 또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블로그에 보면 어떤 제품이 새로 나왔을 때 그 제품을 이제 무료로 써보고 그 후기를 올리는 그런 블로거들이 있죠. 자, 알파 검사는 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자 앞에서, 회사 직원, 회사 내부인, 그죠? 내부인들이 하는 테스트가 돼요. 개발자가 있는 장소에서 개발자와 함께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개발자가 함께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회사 내부인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또 베타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베타 검사는 일반 사용자예요. 일반 고객이라고 합니다. 고객 체험단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뭐 유모차, 이제 블로거를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제품들을 이제 무료로 받으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고객 체험단, 외부인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개발자 앞에서 하는 거 아니죠. 그냥 사용자들,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행하는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그냥 직접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이런 거 사용하니까 어떤 점이 좀 불편해요? 사용자에 대한 문제점을 기록하고 개발자에 보고하는 것을 베타 검사다라고 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알파 검사와 베타 검사를 꼭 구분을 합니다. 개발자 앞에서 하는 거, 회사 내부인들이 하는 거, 알파 검사,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하면서 검사하는 거, 베타 검사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스템 검사, 시스템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라고 살펴봅니다. 시스템 검사는 이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해당 컴퓨터 시스템이죠. 네,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수행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류가 발생되지 않는지 보려고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를 넣었을 때는 어떤 시스템이든지 이제 잘 작동이 되죠. 최대치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최대의 데이터를 이제 넣어보는 겁니다. 이 시스템 검사하는 기법에 복구 검사, 보안 검사, 강도 검사, 성능 검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궁금하죠? 네, 시스템 검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한번 볼게요. 자, 복구 검사입니다. 복구 검사. 복구 검사는 뭐냐면 말 그대로 복구가 잘 되나? 라고 보는 거죠. 일부러 시스템한테 여러 가지 결함을 주는 겁니다. 근데 결함을 줘서 실패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실패하도록 하는 거죠. 잘 복구되느냐, 올바로 복구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하는 게 바로 이제 복구 검사가 되는 것이고요. 자, 보안 검사입니다. 보안입니다. 시스템에 이제 보호 장치가 있겠죠. 외부인들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구현을 했겠죠. 일부러 침투시킵니다. 부적당한 침투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도 검사입니다. 일부러 비정상적인 양, 빈도, 엄청난 빈도의 자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실행시켜서 이게 잘 돌아가느냐라는 걸 이제 검사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성능 검사입니다. 성능 검사는 이제 통합된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의 실시간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검사 단계의 전 과정에 걸쳐서 수행되는 방식이 이제 성능 검사다라는 겁니다. 자, 성능 검사는 이제 기억을 해주면 돼요. 4개 중에서 이제 성능 검사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뭘 했죠?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분석을 했어요. 설계를 했어요. 구현을 했어요. 테스트를 했어요. 이제 뭘 하죠? 그죠? 이제 여기까지 오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잘 유지보수를 이제 해줘야 되겠죠. 네.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또 다음 단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